자, 맥피의 경제학은 사실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입니다. 이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를 통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제학을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이 기본을 완벽하게 덕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설명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경제학이 대체 뭔지 그걸 먼저 가장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보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 사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원이 희소한데, 자원이 희소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그게 경제학입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율적인 관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희소성입니다. 이 희소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희소성이라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연구 대상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걸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게 조금 더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경제학을 어떤 걸 배울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크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으로 나눕니다. 미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미시라고 하는 건 네, 마이크로 좀 작은 부분을 얘기하고 것이라고 하는 건 큰 부분을 얘기하죠. 이걸 그냥 경제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경제 부분에서 작은 거 작은 부분은 미시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큰 부분은 거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대체 작은 게 뭘까?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요. 이런 용어에서 사실은 어렵다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시작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네, 경제학을 배운 사람만 쓰지. 그래서 이제 시작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자, 경제 주체라고 하는 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인이 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계, 기업, 정부, 네, 그 다음에 해외 부분 이렇게 네 개를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이 대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 경제학에서는 네, 그 의미입니다. 자, 즉 여기에서는 뭐 개인이 일을 할 때, 일을 구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때, 네,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각각이 의사결정을 내릴까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그게 미시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거시경제학이라고 나오는 건 용어 그대로 나라 경제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나라 경제 전체라고 하는 거는 네, 밑에 가 보시면 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랐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좀 위에 보시면 일자리가 없는 뭐예요? 실업을 얘기하죠. 네. 그럼 실업률은 얼마일까? 나라 전체의 실업률은 얼마일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게 다 거시경제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각각 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네,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 주체가 뭔지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주체라 함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를 얘기합니다. 즉 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바로 그 가계의 일원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합니다. 그럼 이 중에 내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 생산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동을 공급하고 있는 게 가계, 경제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구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는 나라 전체에 벌어들이는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즉 정부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은 뭘까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 네, 자원이라고 하면 소득을 얘기하죠.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소득. 그건 바로 세금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부 예산이죠. 즉 정부 예산은 무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죠. 그리고 정부는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네,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해외 부분은 빼고 공부를 합니다. 예, 해외 부분이 커지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 굉장히 내용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빼고 거의 일반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가계, 기업, 정부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하면 이 생산 요소를 기업이 구입을 하고,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 그걸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흐름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빨간색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보시면, 자, 밑에 아래쪽 먼저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로 소득을 얻게 되죠. 이 소득을 통해서 가게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출한 걸 기업은 수입으로 받게 되죠. 네, 이 수입으로 받게 된 걸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생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 임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가계, 기업, 정부는 서로 유기관계가 있다. 네,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봤던 미시경제학. 자, 가계, 기업. 자,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네, 경제 주체를 얘기하죠. 경제 주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무엇하다 했습니까? 네, 합리적일까? 그걸 본다고.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말하고 실업도 얘기했죠. 그리고 나라 경제 전체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가라고 보는 게 경제 성장이고, 네, 이런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걸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물론 막 또 다 나누어져 가지고 국제무역도 있고 국제금융도 있고 막 다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크게 보면 그것들이 각각이 네, 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